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복지뉴스룸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김기자입니다. 이제 5월이 찾아왔습니다. 하여서 오늘은 5월에 시작하는 정부 지원금 소식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주민센터를 꼭 가셔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KBS 뉴스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청년내일 저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받는 청년내일 저축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주는 제도로 최대 3년 동안 360만원을 드립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5월 정부 지원금 소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 신청을 받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온라인 신청을 할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할지 잘 결정하셔서 신청 기한에 맞춰서 접수하셔야 한다는 것 꼭 미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5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26일 금요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라고 해서 5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잘 기억하셔서 기한에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인데요.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일정이 더 빠르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어떤지에 따라서 10만원 혹은 3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기준이며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10만원씩 3년을 지원받는다면 총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은 360만원이고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총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경우 10만원의 지원금을 3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지원 요건은 소득 기준,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으로 각각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소득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소득은 월 50만원 초과해서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령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 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더 드리기도 하니 지원 대상에 따라서 받게 되는 지원금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꾸준하게 납입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교육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4가지 요건을 3년 동안 지켜야만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KBS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뉴스룸이 여러분께 가장 도움되는 복지뉴스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뉴스룸의 소식을 전달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